부황산매론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경문은 이렇습니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말로는 동무나 벗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 동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동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친구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관념으로는 친구란 옛구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도 친하게 오랫동안 어울린 관계를 말하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가 같은 또래를 친구라고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나이를 떠나서 친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나이를 떠나서 친구라는 표현을 참 잘 사용합니다.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셈이죠. 근데 과연 친구가 뭘까요? 만약에 제대로 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표현도 합니다.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에서는 친구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들 말하기도 하고요. 왜 이럴까요? 아마도 이해관계를 벗어난 인간관계를 맺기가 참 쉽지 않다는 말일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가 친구를 사귀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 자식 사이에도요, 처음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보살피고 기르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대해야만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서열이고 깡패인 나라도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과연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과거에도 나이가 깡패였을까요? 양반가에선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성인이 되면 일단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배워서 지식을 쌓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일단 품위를 갖추게 되죠. 시정잡배처럼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깊어지게 되면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언행이 반듯해질 겁니다. 따라서 행동거지가 달라지죠.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아마도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모르긴 해도 양반가의 사람들은 서로 존댓말이 일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는 해서 양반가의 사람들끼리만 그랬을 거예요. 중인이나 천민 노비들에게까지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배움이 깊은 분들은 보통 존댓말이 기본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을 늘 기본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행동거지에서부터 어른의 행동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나 요즘엔 이런 어른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아졌습니다. 저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버릇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사귈 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애초부터 만남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겠죠. 사실 어릴 적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친구라서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심심해서 만나는 거죠. 이 바쁜 친구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 친구가 일이 없어지거나 심심해지면 그때 가서야 볼 수 있게 되죠. 나의 외로움이 외로운 사람을 불러서 외로움이란 이해관계가 맞아야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참 이거 직접 만나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좀 낱낱이 밝혀드리고 싶네요. 지음난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지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평생 이런 사람 한 명만이라도 있게 된다면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친구는 바로 이런 관계를 부르는 이름일 거예요.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말이 통하는 사이 말입니다. 제가 일단 과격하게 우리 사이에 친구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죠. 말이 통한다는 건 서로 바라보는 세상이 같아서 같은 꿈을 꾸고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같이 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 혼자서 뭘 할 수 있나요? 같이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을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 혼자서 하겠어요? 같이 하지. 그런데 우리는 친구는 친구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산다고 따로 놀잖아요. 결국 이 말은 친구가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간 표현인가요? 만일 우리가 같은 꿈을 꾼다면요, 이 세상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라는 것은 막강한 힘이에요. 저 역시 나를 알아주고 나와 같은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친구가 없습니다. 참 슬프죠? 사실 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지음의 친구를 얻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 세상의 구조를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회는 사실 신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면 누군가 돈을 내서 사갑니다. 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든 물건을 사서 사용을 하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돈을 내서 사가도록 되어 있고 나 역시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이러한 약속을 믿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합니다. 이 사회가 너무 거대해져서 처음 우리들이 만든 이 세상이 신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세상은 사실 붕괴가 됩니다. 근데 실상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돈 벌 궁리만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 벌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필요로 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만 합니다. 처음부터 거꾸로 세상을 이해하고 거꾸로 살아가니 우리의 사회가 이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짚어봅시다. 애플을 만들었던 잡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폰트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고자 했더니 애플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또 세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자 했더니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돈은 무지막지하게 저절로 굴러들어왔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고요.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어 놓으면 저절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하기만 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바라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 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도록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까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결국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지구 저 한쪽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